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의 WTR 내부 혁명 조직원들의 소식을 제가 접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 탄생시킨 것을, 또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만든 것을 감사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우리가 기도,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북한 난리가 났죠. 단 한 발짝도 북괴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 러시아에게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잡겠다 이거죠. 이 김정은이 잡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의 소리 방송이 남북 차이 500배, 2017년 20개 나라 이상에서 북한 대사 추방, 최악의 김정은 집권, 그러니까 정전협정 70주년 기획으로 소상하게 지금 남과 북이 어떤 비교가 되고 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27일은 한국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정전협정 70년 후 남과 북의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서로를 향한 총성과 폭격이 멈추자 한국과 북한은 각각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큰 숙제를 또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같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과 발전소, 철도 등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남과 북, 그러나 70년이 지난 현재 남북의 상황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은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완전히 실패한 국가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지난달 한국의 대외 무역액은 1,073억 달러입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휴대전화, 자동차, 철강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각국의 다양한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되면서 월 무역액 1천억 달러를 넘긴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무역국인 중국은 6월 북한과의 교역액을 1억 8천만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무역액 격차가 무려 500배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부분에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수천 배의 격차가 나는 지표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뜨고 내린 항공기는 27,000여 대, 탑승객 수는 458만 명에 달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하루 한 대 수준의 여객기를 띄운 북한 순환공항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국내 총생산 GDP 총생산은 1조 6,700억 달러로 통상 300에서 4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GDP는 이에 비하면 1.7% 수준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13위 수준, 북한은 100위권 밖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이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70년이 지난 지금 남북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피해 전시산업 대부분을 한반도 북쪽, 즉 북한으로 옮겼다라며 해방 전후 시점 북한은 한국과 비교해 고도로 산업화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가난한 농업지역이었고 북한은 산업화가 꽤 잘 된 것이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은 수출 주도 경제 개발 정책을 시행하며 다른 나라와의 격차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성장이 매우 빨라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일찌감치 이른 산업화라는 경제적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점차 내리막길을 걸었고 1970년대부터는 한국과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1973년 북한 대표단이 적십자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당시 북측 대표는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며 차량을 보며 저 많은 차를 동원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한국에 등록된 차량 수는 2,500만 대, 한 가정당 한 대 이상 혹은 국민 2명 중 1명당 차량을 보유할 정도로 그때보다도 차량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남북한의 경제 상황은 의식주를 비롯한 삶의 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70년 이후 한국에서는 굶주리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지금은 오히려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 51.3kg이 쌀 소비량을 앞지를 정도입니다. 매년 가뭄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식량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북한과는 대조적입니다. 세계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도 정전협정 70년 이후 남북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리아의 K-팝과 K-컬처 등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과 한국 출신 음악 그룹인 BTS와 블랙핑크,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영화 기생충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에서 작품, 감독, 국제영화 각본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또 BTS와 블랙핑크는 전 세계 음악 차트에서 수차례 1위를 한 음악 그룹이며 오징어 게임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 밖에 여러 한국 출신 문화 예술인들의 작품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심지어 전 세계 영화와 음악, 문화 중심지인 미국 헐리우드에서까지 한국어로 된 영화와 노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학 프로그램 총괄자인 신기욱 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과거 미국 미디어에 비춰지던 한국은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지금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문화적 파워도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와 사회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이유가 북한 문제라든가 한국의 경제 성장 때문이었다면 요즘은 학생들의 거의 4분의 3이 주로 K-컬처, K-팝, K-드라마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만 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신기욱 교수는 말했습니다. 물론 북한도 전 세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주로 미사일이나 핵 개발과 같은 무거운 소식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한국과는 그 이미지가 사뭇 다릅니다.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남다릅니다. 한국은 지난 6월 6일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동안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은 이번이 세 번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은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회원국이라며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연계되고 주요 7개국 G7에 초청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세계에서 10번째나 12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1950년대 주요 원조 수혜국에서 주요 공여국이 된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민주주의의 동반자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지지하는 인권 옹호 국가라고 맥스웰 부대표는 밝혔습니다. 반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입지는 크게 좁아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촉발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압박의 물결은 북한의 고립으로 이어졌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 핵 개발과 미사일, 탄도미사일,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2017년 이후 20개 이상의 나라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강제 추방하고 북한과의 교역을 전격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일부 국가의 영공 통과와 착륙 불허로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 고려항공이 취항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2개국 뿐입니다. 양국 국민이 누리는 민주주의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올해 2월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아 167개국 중 16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8.03점으로 2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열악한 역량 실조와 기아, 경제 낙후, 기술 도입의 불가능 등등 생각해보면 정말 비극이지만 이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마련된 정치 체계에서 나온 고의적인 결정이며 현재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상태이다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구소련과 과거 중국, 동유럽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행한 중앙 집권의 계획 경제 체제를 택했다며 이는 잘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경직됐으며 제약을 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전 세계 최악의 국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 내에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한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